말투도 찰지근한 소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시선에서 디아스포라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내 디아스포라 논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두 가지 소주제인 디아스포라 관련 국내 연구 부문과 국내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조장 오선치 학우 아래 특가 논문 조사를 박신혜 학우, 오선치 학우께서, 인터넷 자료조사 및 PPT 제작을 이덕민 학우께서, 인터넷 자료조사 및 발표를 저 엄나솔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주제에 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주제를 다음의 연구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는 지난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 해리스 마이로나스 교수님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련한 한국의 정책의 논문을 요약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발표 내용이 외국인의 시점에서의 설명이었으니 한국인의 설명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해외 동포재단 아래에서 진행되는 정부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로 들어가 볼까요? 국내 연구 동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재외한인의 이주과정 연구입니다. 이 연구 아래에서는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 이민자 특성, 문화 변형 수준, 거주국의 민족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외한인의 사회 문화 적응 모델 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제 분야 중심 재외한인 네트워크에 관련한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재외한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 표는 첫 번째 동향인 재외한인의 이주 과정의 연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재외한인들이 각각 어떠한 이민 배경 요인, 특성, 문화 변형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떠한 이민 정책을 마주하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나중에 밴드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본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연구 동향인 재한인의 사회 적응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재한인들의 이주 과정을 각각 접촉 이전 단계, 접속 단계, 그리고 정착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4가지 사회문화 적응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한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가 발간하고 있는 세계 한민족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 연구 총서나 박화석, 정진영 교수님의 연구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 디아스포라 학회의 창립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재한인 연구에서는 제중한인, 러시아 한중한인, 아시아 한인, 그리고 재미한인들이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위기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또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과정, 거주국 정착과정 등 유사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토대로 학문적으로 재한인 연구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조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해동포재단의 2013년 연타 보고서를 활용하였습니다. 크게 다음에 보이는 7가지 사업이 재해동포재단에 의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사업으로 한글, 역사, 문화교육 활성화로 민족 정체성 확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류 지원 사업으로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 연구 사업으로 동포사의 현안을 파악을 위하여 조사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차세대 사업으로 차세대 지도자 발굴 그리고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상 네트워크 사업으로 한민족 경제 연구를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홍보 문화 사업으로 재해동포 사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족 문화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재해동포 통합 네트워크 사업으로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설립과 관련해 있습니다.
앞의 사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4가지 큰 대표 산업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사업입니다. 재해동포 모국어 교육기관인 재한글지원과 한글학교 지원과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사 연수 시행을 통해 우리말, 우리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국 및 CIS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청사업 시행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제고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동포 단체들이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 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등을 통해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재해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재해동포 사회의 현안 및 수요 변화 파악과 재해동포 연구활동 지원 등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부의 재해동포 정책 수립과 재해동포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재해동포 전문 자료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해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동포 차세대 대상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인 후손들의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IT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재해동포 차세대의 주류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고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의 디아스포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동포 정책은 현재 다양한 비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 의지 저력,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 발생 시 임신 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 그리고 국가 전략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으로의 풀어낼 마인드의 부재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진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해동포 정책과 화교 정책 비교 연구라는 논문에서 재해동포와의 장기적인 유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한인의 거주국의 적용 방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응 방식, 요구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동포에 관한 법제적인 제도의 완비와 재해동포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이자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내린 재해동포 관련 연구, 사업,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동포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재해동포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개선 방향들과 같이 한국 정부는 재해동포에 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할 일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해동포 정책을 진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된 재해동포 정책 집행기구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재해동포 정책에 있어서는 관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해동포들의 영향력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재해동포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서 정치적 지위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국적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찰지구나조는 고려인과 조선족이라는 두 가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위의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